20초 뒤에 시작할게요. 20초, 오케이. 서론 본론은 짜고 있어요. 오. 그런 정보에서 하면 나 지금 등급 왜 이러고 생각하지 않아? 쉽지 않네. 자, 20초. 지금 시작해야 돼요? 10분입니다. 지금 10분 20초까지. 좋아요. 저는 우주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본 게 혹시 미치오 카쿠가 쓴 평행 우주라는 책 아시죠? 모릅니다. 그 책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어요. 원래는 그냥 서점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 이게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런 책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 안에 다 읽었어요. 정말 움직이면서도 계속 그 책만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랑 우주랑 내가 살고 있는 지구 뭐 수금지와 목표 1000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행성들에 대한 거랑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가지고 그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범위가 커요. 수백 킬로미터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 우주의 범위에서 보면은 0. 몇 %만 틀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독후감을 써서 상을 받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냐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런 나조차도 알 수 없는 그 희박한 확률과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탄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좀 다르게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성과 화성에서의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일단 너무 죄송한 거는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은 게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물론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고 너무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얘기하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조금은 허무맹랑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웃음이 웃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형이 이야기한 걸 들었을 때 그래도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웃었던 거에 대해 일단 사과를 드리고 전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그래서 일단 화성에서의 삶, 식당 저는 그냥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성에서의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화성을 최종의 목적지로 둔 건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는 이 어떤 환경이나 틀이나 프레임보다는 분명 여기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 이외에 다른 행성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달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화성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원래의 꿈인 식당, 한식 프랜차이즈와 접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마 저보다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화성이라는 행성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든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성은 물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기도 하고 학자들은 말하긴 하잖아요. 이 지하로 들어가면 화성에서도 생명체의 삶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화성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기가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 대기 이외의 다른 환경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해결 가능한데 정말 이 대기를 만드는 건 천문학적인 돈 플러스 천문학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전 세계가 투자를 한다고 했다는 가정하에. 왜냐면 지구 형성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지구가 어떤 소행성 두 개가 충돌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중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금속들, 무거운 금속들이 가운데 내핵에 자리하면서 이 내핵들은 아직까지도 분열하고 열 형성하면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반대가 됐네요. 내핵은 가운데 문체가 고체가 됐지만 그 외핵은 계속 유체 형태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왔던 영화들 중에 하나가 뭐 코어 외핵에 가서 뭐 핵을 터뜨리고 코어 안 봤어? 몰라. 진짜 옛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이 결국에는 화성이라는 행성도 이 어떤 중심부에 어떤 게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저 외적인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만약에 식당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러면 적어도 가장 현실성 있는 방향은 그럼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식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화성에 대한 지표를 꿈을 가진 게 일론 머스크고 맞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그 어떤 비슷한 사람들보다 화성 개발, 뭐 테라포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진취적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찌해서 정말 몇 년이 지나고 어떤 과학 기술일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에 사람의 삶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할 거고 어떻게 대기가 안정돼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매운탕 먹듯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분명 본인이 좋아하는 또는 본인을 엄청 지지를 해준 이러한 식당들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 미치오 카프의 평행우주라는 책을 읽으면서부터 생각보다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우주라는 테두리 안에서 되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작긴 하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이랑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지구에서의 어떤 이런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열어서 화성에 가고 싶으신 것 같고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엄청 작은 행성이고 엄청 작은 0.00000 몇 퍼센트의 부분을 차지하는 지구지만 이 지구조차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지구의 수명이 아직까지 수천 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형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났던 게 화성 TED라고 하는 책도 2016년쯤에 나왔던 그 테라포밍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화성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는 게 빠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왜냐면 결국 화성이라는 건 사실은 아직은 미지의 행성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사람은 그 화성보다는 많이 안다. 왜냐면 의술이 발달한 지 수십 년이 됐고 매일같이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세포 연구를 하고 배양을 하고 막 뭐 동물 또는 인체에 통해서 뭐 생동성 임상 시험도 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사람을 다른 말로 소우주라고도 부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거의 뭐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었던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그나마 훨씬 많이 밝혀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근은 아니지만 한 4, 5년 된 것 같긴 하지만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첩보들을 붙여도 그 DNA의 발견도 한 2, 30년이 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인체의 신비를 밝혀내고 화성에 적응할 수 있는 신인류를 개발하는 게 조금은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신인류의 개발 자체도 세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형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40초인데? 45초인데? 어, 끝난 거야? 몇 분 하나, 남았어? 몇분 남았어? 하나, 둘, 셋.